숨 쉴 때마다 들이마시는 초미세먼지는 1차적으로 기관지염과 천식을 유발할 수 있고 폐까지 침투해 폐렴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폐세포가 손상되면서 폐암 위험까지 높입니다. 민감군에 해당하는 어린이의 경우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된 이후 호흡기 질환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잘 아시다시피 폐와 그 면역 체계가 아직 완성이 다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에 비해서 훨씬 더 민감한 그런 어떤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폐라는 것은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거의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우리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 물질 자체 때문에 손상도 일어나지만 또 그 과정에서 염증성 반응 물질이 일어나니까 폐에 염증이 생기거나 와 같은 호흡성 질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혈관까지 침투하는 미세먼지는 태아의 성장뿐 아니라 출생 이후까지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5세가 될 때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그룹에서 계속 높은 곳에서 계속 사는 아이들. 그 다음에 다른 그룹은 그 아닌 아이들. 50 이상에 노출된 아이들이 성장이 떨어져 있죠.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체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중에 출생 후에 미세먼지의 노출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은 사업장, 건설기계 순입니다. 그런데 이 중 최대 단일 배출원은 따로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는 총 60기로 5만 7천여 개의 사업장과 비교해 최대 단일 배출원인 셈이죠. 그중 무려 30기가 충남에 밀집돼 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인 충남 당진의 화력발전소. 수도권과 가깝고 바다를 낀 지리적 조건 때문에 지난 99년부터 1호기가 건립된 이후 지금은 총 10기가 가동 중입니다. 맨 오른쪽부터 1, 2, 3, 4, 5, 6, 7, 8, 9, 10호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호기부터 8호기까지는 500메가와트급 발전소고요. 하루에 석탄을 약 4,000톤 정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9호기, 10호기는 1000메가와트급 발전소예요. 그러면서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소가 된 거예요. 태안화력이 당진화력보다 조금 더 용량이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그래서 태안화력 2등, 그다음에 당진화력, 그다음에 보령화력 2순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세계 2, 3, 4위가 한국에 있는 발전소고 또 이 발전소가 다 공교롭게 충남에 있어요. 석탄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석탄의 황성분은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과 같은 오염물질을 만들어내고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2차 초미세먼지를 생성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미세먼지 같은 경우가 뭐 일부 발전사에서는 발전소가 직접 배출되는 건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배출되면 공기 중에서 광화학반을 통해서 2차 미세먼지로 전환되거든요. 그 2차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덕분에 대기오염 배출량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안게 된 당진. 발전소 인근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다 아파 죽겠네 그냥. 천식도 있고 저 식도염도 있고 없는 게 없어 다 아파. 우리를 만나자마자 고통을 호소한 할머니의 집은 온통 시커먼 분진투성입니다. 집안은 어떨까요? 뭐 닦으나 마나 하고 소용없어요. 창문을 닫고 사는데도 집안까지 침투한 먼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래 위치가 이렇게 다 창문 이렇게 많아갖고 이런 이제 살건 뭐냐고 묵사를 닦아도 소용없어. 이게 살것이 뭐 무땅이야. 걸레도 무땅이야. 걸레도 무땅한다. 이게 다 탄가루 같은 거예요? 탄가루지 연탄가루. 약보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약보따리. 약이 그냥
지미로 하나씩이야. 이거는 천식약이고 이거는 저 식도염이 먹으라고 하더라고. 같이 먹으라고 하더라고. 한 20년, 15년, 20년 됐을까? 그거 생기고 또 식도염 생기고 그런 게 자꾸 생기더라고. 발전소가 들어선 이후부터 수시로 호흡기 질환에 시달린다는 할머니. 앞으로 남은 노년이 더 큰 걱정입니다. 석탄을 옮기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날아온 분진에서부터 석탄의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까지 주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제대로 된 역학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닷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 주민의 집. 기관지도 있고 염증도 있고요. 염증도 있고 목이 부어가지고 저 엊그저께도 혈관 주사 맞고 했는데도 안 들었더라고요. 서해고속도로 들어서잖아요. 가스 냄새가 나요. 이게 너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어찌된 일인지 생명력이 강하기로 이름난 다육식물마저 죽어갑니다. 석탄 묻어가지고 작년에도 물 이렇게 두면은 시큼한 물이 나와가지고 내노출이 묻었어요. 그래갖고 많이 죽고. 식물들도 숨쉬기가 편치 않은 걸까. 착잡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아, 이사 가고 싶어도 우리 배가 있어요. 배에. 어보는 사람이라 어디 갈 수 없어요. 배 놓고. 그래갖고 사실은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뭐 화력발전소가 나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이 공기 다 마시고 살아야죠. 어떻게 국가가 이렇게 만든 걸. 나라에서 이렇게 만든 걸 어떻게. 발전소가 들어선 지 20년. 이곳에서 나고 자란 주민들은 고향을 잃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살기 좋았죠. 공기도 좋고. 여기가 살기 좋은 어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다에서도 전혀 소득이 없습니다. 고기들도 자꾸 멀리 가고 가까운 데서 생활을 못하니까 그 쉽게 우리 공해 때문에 못 살아서 이사 가는 거고 똑같죠. 뭐. 이런 피해는 과연 당진만의 이야기일까요?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들은 바람을 타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충남 지역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의 재료 물질인 질소 산화물과 이산화황. 바람을 타고 평택, 안성 등을 지나 서울까지 향합니다. 이게 이제 이전에 감사원 지적에서 나왔던 건데요. 결국에는 충남 지역에 여기 보시면 이 발전시설들이 있는 위치를 빨간색 박스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바람 방향만 맞으면 이게 서울로 갈 수도 있고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제주도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생각하면 저희가 미세먼지가 중국으로부터도 온다고 생각하는데 왜 국내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충남 지역 발전소의 수도권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최대 28%에 달합니다.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화력발전소가 꼽히면서 정부는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 지역 노후 화력발전소들의 수명 연장 시도가 확인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으로 꼽히는 탈석탄과 역행하는 우리의 현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석탄 활용을 서서히 퇴출하고 있거든요. 석탄과 같은 어떤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대기물질 배출이 심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실 저감을 해도 줄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지금처럼 미세먼지로 인해서 국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는 빨리 폐지를 해야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로 경유차입니다. 주요 배출원이 달라지는 건 지역의 특수성 때문. 전국적으로는 5만 7천여 개의 사업장이 가장 큰 배출원이지만 공장이 많지 않은 수도권에서는 경유차가 가장 큰 배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죠. 바람 유해성마저 높은 경유차의 꾸준한 증가는 클린 디젤 정책의 영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검토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역시 그 효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인공강우라든가 야외 공기 청정기라든가 뭐 이런 대책들도 제한이 되는데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워요. 그런 제한들은 사실은 좀 비과학적이라고 봐요. 오히려 배출시설의 배출오염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대로 현장에서 이행이 되는지 확인해야 그 정책이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거고, 자동차도 우리가 그 정기검사를 받는데 정기검사소의 그 불합격률이 거의 0에 가까워요. 사실은 획기적인 새로운 대책을 찾기보다는 현장에서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되고 오염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이 저는 꼼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미세먼지를 공식적으로 관측하기 시작한 역사는 20년 남짓입니다. 과거와 비교해 미세먼지 농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게 이제 PM10의 농도 변화인데요. 2001년부터 보면 이 굵은 실선이 우리나라 전체 남한 평균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의 그런 타임 스케일에서 보시면 이게 쭉 줄고 있어요. 물론 경년적으로는 좀 올라간 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년 변동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기후 변동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주는 건 우리가 이 미세먼지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들, 질소화물이랄지 황화물들을 줄여왔기 때문에 준 거죠, 이게. 80년대 공기질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빴습니다. 88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 선수들이 일본에서 출퇴근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 결국 차량 이부제와 목욕탕까지 닿는 노력 끝에 경기를 치를 수 있었죠. 80년대, 90년대가 최악의 상태였고요.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연료 정책이 좀 바뀌어가지고 연탄 사용은 이제 굉장히 아주 확 줄고요. 또 반가 시유도 줄고 그 대신에 이제 자동차가 또 굉장히 늘어났어요. 또 우리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제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또 이제 분진이 많아지고 또 제철 산업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도 나오고 또 온실가스 CO2도 늘어나고